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는 전 정부 행정부 네.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추천을 했다. 소위 친문 계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금감원 부원장 재직 시절 개혁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모피아들과 맞서서 일을 했다. 너무 창투적이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아무 공적이 없는 인사들을 꼭 소개할 때 그런 워딩 네. 분명히 금감원 부원장까지 하셨으면 저와 겹치는 부분이 꽤 되는데 전 이분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저는 정말 이분의 실태를 모르겠다. 그리고 김은경이라는 정치 신인이 공천 방법에 대한 상당히 뜨거운 감자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은 9시간 만에 임명됐다가 사임돼서도 그래도 상당히 화제거리가 됐죠. 그랬죠. 이래경이 누구 천안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뒤늦게 또 사진도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했는데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무관심 현상 왜일까요? 이게요. 예.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 뒤져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하면서 예. 가장 많이 이제 그 관료 집단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접촉하는 건 금감원, 금융위, 뭐 기획재정부 이 정도여서요. 어떤 한 분 한 분의 성향들 다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전 이분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그게 이제 뭐 제 탓일 수도 있지만은. 예. 근데 그러면 뭐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네. 금감원 부원장이라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비자 차원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네, 보도는 또 되는데.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또 뭐 당무위원인가요? 당무 감사위원 예. 뭐 이렇게도 위촉된 바가 있고. 그러니까 가깝다고 보면은 뭐 더 가까운 사람이 누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 네, 좀 친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구글링으로 네. 이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로는 다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경 씨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이제 김은경 네. 교수를 선임을 하였는데 네.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는 전 정부 행정부 네.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추천을 했다. 뭐 이런 내용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소위 친문 계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예. 하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로서는 네.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금감원 부원장 그런데도 나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야기도 별로 제가 알 수 있는 안테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없다 하는데 예.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금감원 부원장 재직 시절 뭐 상당히 뭐 개혁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모피아들과 맞서서 일을 했다. 전 역으로 너무 창투적이다. 네. 이 발언들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김은경 모피아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 제 뭐 느낌이라면 느낌인데 네. 이것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아무 행적이 없는 아무 공적이 없는 인사들을 꼭 소개할 때 그런 워딩 어떻게 보면 한 실속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자칫 일견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의 실태를 모르겠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김은경은 누구인가 하고서 네. 많은 언론들이 썼지만 한번 여러분 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냥 이력만 뭐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금감원 부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만든 사건 아니냐. 그랬죠. 뭐 이런 발언을 네. 했다고 하고 또 지금 사실은 이 혁신이 민주당 내부의 혁신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약간 뭔가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잘 없고 예.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공천권도 그렇고. 네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혁신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씨를 임명했을 당시에는 네.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있을 당무 혁신 개혁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다가 김은경으로 바뀌면서 그 말들이 지금 들어가고 없어요. 친명 계열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 서영교 의원도 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쭉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권을 당연히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이 부여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얘기하다가 진행자가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단서를 달고 한 발 한 발 후퇴를 하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이제 그 비슷한 분석 기사들도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래경은 친명이다. 그래서 정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이재명의 발언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김은경은 이제 친명도 아니고 뭐 내지는 어떤 색채를 딱 가릴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한 이상은 네. 지금 현재 정권을 부여하겠다는 말도 없고 당무 혁신위의 위상이라든가 역할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조차도 많은 혼선이 일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지금 현재 공통된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친명 비명을 돌파하려면 특히 이제 친명을 돌파해야 될 텐데 네네. 제대로 지지를 외연을 확대하려면 혁신위원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제일 일단 그게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요?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10명 안팎으로 할 거고 그리고 현역 의원은 2-3명에 그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과도하게 들어갈 시에는 또 계파 간의 갈등들이 유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이제 외부 위원들 내지는 원외 인사들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면면들을 봐야만 좀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까지 했지만 김은경 교수는 모르는군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감원 부원장까지 하셨으면 저와 겹치는 부분이 꽤 되는데 상당히 좀 김경률 회계사가 뭐 낯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이라도 뭐 안테나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아는 체하고 하는데 좀 모르는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중요한 건 결국 공천권입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가 공천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공천과 무관하다 그러면 혁신위는 또 있으나 마나 그렇죠. 혁신위가 아니라 허수와 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공천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어느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결국은 공천권에 대한 공천권 혹은 공천 방식에 대한 이런 이른바 개혁 이것이 어떤 추이를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지 이게 이제 상당한 관심사일 텐데 쭉 보게 되면은 과거 김상곤 혁신위원장 그때는 이 공천권에 대한 공천 방법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던데 역시 이제 과연 김은경이라는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는 거의 발을 당기지 않았던 사람이 그와 같은 뭐랄까요 상당히 뜨거운 감자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 역시도 좀 김은경 이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 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혁신이 또 당에 어떤 개혁을 가져올지 정말 당도 국가 보조금도 많이 받고 지원도 받고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평가가 낮고 이재명 대표도 거의 평가가 결렙 조사를 보면 바닥이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정말 이제 먼저 보조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또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정치 제도가 보조금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선거 공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영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 간의 국내 갈등 요소를 예. 뭐 낮춰 나간다라든가 뭐 국민의 어떤 뭐랄까요? 전반적인 정치 수준을 높인다거나 그런 건 없이 매일 이제 갈등만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